네, 국내 증시 특징 점검하고 오늘 개장 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900선까지 내어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으로 자금 이탈이 상당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둘까요? 아니면 지지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매우 춥습니다. 제가 잘 추위를 안 타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까지 추운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요일이 금요일로 바뀐 이후에 좀 기분 좋게 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금요일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지수 하락에 대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뭐 하향 안정화를 염두에 둔 종목 대응, 즉 시청자 여러분의 직접적인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방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다. 그러나 치고 나갈 힘은 이미 소진했다라고 좀 밝혀드렸는데요. 지수를 버리고 종목을 봐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어제 그 좀 우호적으로 좀 저는 해석이 가능했던 옐러 의장의 발언에도 지수 반등이 못 나왔거든요. 이게 페이션트라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진짜 환자의 페이션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접적인 요인이 외인들의 선현물 매도, 즉 선물이 3,000 계약, 또 현물이 5,500억에 의한 이런 것과 또 제일모직의 수급 왜곡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들에게는 매력 없는 시장으로 좀 낙인이 찍힌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홍 글씨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실적밖에는 없는데 지금 MSCI 한국 EPS 추정치가 엄청 빠르게 좀 하향을 하고 있고 또 대형주들의 실적 향상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세론자들은 늘 그렇듯 뭐 밸류에이션과 또 배당 투자 수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구원 투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좀 반등을 점치고는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제 그 장중에 낙폭을 줄인 거의 연장선상에서 좀 뜬금없는 반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는 수급 논리만 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수를 버리는 외국인과 그거를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관, 즉 액티브한 외국인과 수동적인 기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는 좀 답은 명확한 것 같고요. 좀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주로는 좀 추세가 나쁘지 않은 SK 하이닉스와 또 LG 디스플레이 정도의 IT 하드웨어, 또 한국전력이나 LG화학, 네이버 같이 우량주에 낙폭 과대된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하는 것, 트레이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중기적으로 매크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항공주 정도로 좀 압축을 하시고요. 중소형주는 파트론이나 KH바텍 같은 휴대폰 핵심 부품주, 그리고 액터즈소프트나 위메이드, 조이맥스 같은 2선 게임주도 아직 주가가 좀 반영이 안 된 종목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중국 소비 관련 그런 섹터로 압축하시는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이야기 주셨고 그 안에서도 비교적 관심 둘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언급해 주셨네요. 김 의원님의 판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시각이십니까? 네,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지선 찾기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선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는 건 뭐 PBR, 뭐 PR 갖다 대면서 지지선을 얘기하는 건 옛날에 정말 이제 초기 시절에 주식 투자가 막 활성화되는 초기 시절에 지지선 찾아보겠다고 각도기하고 작아지고 이렇게 뭐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가 지지선이다라고 억지 예측하는 거나 뭐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뭐 지지선 찾기 자체는 의미 자체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장 내에서 과연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락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냐 정도만 살펴봐야 되는데 전 그것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시기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옮겨 타거나 종목의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도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샀던 IT 대형주에도 집중 매도를 쏟아붓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 필요 없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봐라. 국내 시각에서 강세론자들의 시각에 빠졌다가는 더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외국인들 시각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시황과는 비슷합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 쪽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자, 어제 시장에서 제일모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관심도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하락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 하필 어제 상장을 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는가 하는데요. 뭐 전자가 좋아서 전자를 사고 화재가 좋아서 화재를 사는데 뭐 제가 거의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결론은 이제 계열사별로 실적과 뭐 개별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지배 구조만을 생각한다면 오직 제일모직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뭐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좀 직접적인 직구를 던진다면 제일모직은 장기 투자자라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제일모직과 이제 비슷한 격이 있었죠. 09년도에 SK CNC와 05년도에 글로비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쩌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뭐 묻어놨겠죠. 약간 좀 바보 같은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배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두고 보면 언젠가 그 가치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사업구조 개표, 뭐 지배구조 개표, 뭐 1년, 3년, 5년, 뭐 우리 생애에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모직 상장은 지배구조의 개편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알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그룹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나 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질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우리는 이제 그만하겠소라고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일모직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만 오늘 좀 계속 위험한데 지배구조에 한정시킨 투자안으로만 봤을 때는 SDS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일모직이 우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SDS는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대와 또 제3세 경영인들의 뭐 상속세 총알을 마련 위한 이런 작업이었다라고 폄하하려면 폄하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태고요. 그러나 제일모직은 계열 물리와 뭐 재편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가져가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을 정리하자면 제일모직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임에는 틀림없다고 봐지고요. 나머지 기업은 각자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묻어놔도 좋을 종목이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시각도 일전에 얘기해 주실 때 좀 비슷하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 뭐 삼성그룹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을 쫓아가겠다?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게임주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변동성 쫓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네. 미션입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시는 것보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기적인 흐름을 쫓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여러 번 뭐 이미 1년 전부터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삼성의 지배구조 핵심 종목은 다른 종목 없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홀딩스와 삼성전자로 나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일모직이 그 두 가지 홀딩스를 지배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핵심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만이 해답이다. 단기 투자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또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수 쏠렸습니다. 이 종목은 또 왜 움직인 거예요? 혹시 그 요즘 10대들이 쓰는 단어 중에 답정너라는 단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뭐 이런 건데 제 네. 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듣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최근에 두산은 오히려 뭐 야구단이 두산 베어스가 더 지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사담이었고요. 희망적인 얘기라면은 뭐 유가 하락으로 건설비가 비교적 싸고 공기가 짧은 화력 발전소를 뭐 동남아 지역을 필두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고 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수주 뭐 모멘텀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요. 산업재이고 자본재이면서 기계 업종입니다. 뭐 제가 최근에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업종이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절대 주가가 좀 막연하게 떠오르는 두산중공업의 그 제 기억 속에 있는 가격대보다는 낮은 상태라는 것 외에는 그래서 큰 매력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등을 한다면 좀 매도의 기회다. 뭐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무거운 수주바라기 주식을 글쎄 들고 가야 하는 꼭 들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상황이고요.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절대 주가 낙폭과대해서 뭐 반등을 통한 단기 매매 정도는 좀 유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뭐 개인 투자자가 굳이 이 주식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말을 아껴야겠습니다. 네. 네, 무거운 수주바라기 주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정경민 과장의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처음으로 2주 연속 리바이벌을 해야겠어요. 예, 파트론입니다. 네. 예, 제시 후에 지난주 제시 후에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좀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수급 중심 논리의 지금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11,000원의 그 손절 라인을 잡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가져가신다면 강하게 따라 붙어도 될 만한 타이밍이 다시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투자 포인트 5가지 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분기 기준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고요. M&A를 통한 IT 기기 부품의 백화점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 등 좀 고마진 부품들의 납품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기간 외인 수급 매우 좋고요. 마지막으로 6배 수준의 좀 만만한 밸류에이션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따라갈 만한 타이밍입니다. 매수는 현재가 혹은 시초가, 목표는 16,000원, 손절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1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M&A 그리고 수급 부분에서 따라갈 만한 종목이다. 목표 주가 16,000원 설정했고요. 손절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11,000원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IBK 투자증권의 정경민 과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